안녕하세요. 매월 밴쿠버 부동산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마기웅 리얼터입니다. 2023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진입하여 7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밴쿠버의 여름입니다. 무더위에 매우 약한 체질이라서 한국에서의 여름은 무척 지치고 힘들었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밴쿠버의 여름은 뜨거운 햇살에도 불구하고 그늘만 가면 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상쾌함으로 밴쿠버 여름에 푹 빠져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밴쿠버에서 23년째 여름을 맞는 동안 5번 정도의 일주일 이내 캠핑을 한 것 외에는 밴쿠버를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멋진 추억을 쌓을까 설레임으로 맞이하는 여름입니다. 지난 한 달간 주요 경제 및 금융지표의 변동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WTI 원유 가격은 변동 없이 70달러 선에서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30%나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달 동안 6.5%, 6.6%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지난 상반기 동안 S&P 500 지수는 16% 상승하였고 특히 나스닥 지수는 무려 32%나 상승하여 지난 40년 동안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슈퍼버블의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제 10년 만기는 5월 말 대비 5% 상승한 3.82%를 기록하였는데 5일 현재 3.93%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 현 수준의 금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연초의 전망과 대비해서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하반기 주요 경제 변수를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와 관련해서는 연초 경기 침체는 당연한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최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예상치나 잠정치를 상회하면서 향후 경기는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물가지수의 하향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의 움직임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물가와 임금의 상승폭이 예상보다 컸으며 이 두 가지는 하반 경직성까지 큰 변수라서 하반기 이후에도 급격한 물가 하락 추세를 예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연초 하반기 이후 금리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까지 전망하였지만 6월 전격적인 캐나다 중앙은행의 0.25%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설마 인상까지는 아니라고 대부분 예상했었는데 지속적인 소비 추세, 또 노동시장 강세, 또 다시 과열로 치닫는 부동산 시장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는 7월 12일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추가적으로 25bp를 올려 5% 수준까지 인상할지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26일 예정된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는 7월 5일 현재 88% 이상의 확률로 25bp 인상된 5.5%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5% 금리 수준이 연말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반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하락, 경기 침체,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금년 중 금리 인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5일 발표된 지난 6월의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을 살펴보면 거래량은 2,988채로 작년 6월 2,467채보다 21.1% 증가하였고 지난 10년간 6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8.6% 적었습니다. 신규 리스팅은 5,348채로 작년 6월 5,278채보다 1.3% 증가하였고 지난 10년간 평균 리스팅 5,518채보다는 3.1% 적었습니다. 지난 5월에 비해 거래량과 리스팅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주택별 HPI 벤치마크 지수는 단독주택은 199만 1,300불, 타운하우스는 109만 8,900불, 콘도는 76만 7,000불로 1년 전에 비해 단독주택은 3.2%, 타운하우스는 1% 낮은 가격이고 콘도는 작년보다 0.5% 높은 가격입니다. 거래일수는 25일, 19일, 22일로 계속 짧아지고 있으며 전체 리스팅 대비 판매량 비율인 세일즈 투 액티브 지수는 20.9%, 38.5%, 39.4%로 여전히 셀러지 마켓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전체로는 31.4%입니다.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전체 거래량은 1,935채로 작년 6월 1,281채보다 51.1%나 증가하였고 지난 10년간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는 4.4% 증가했습니다. 신규 리스팅은 3,424채로 작년 6월 3,332채보다 0.8% 증가하였고 지난 10년간 평균 리스팅보다 7.8%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별 HPI 벤치마크 지수는
단독주택 152만 6,200불, 타운하우스는 84만 5,400불, 콘도는 55만 2,200불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7.4%, 5.2%, 2.5% 하락하였습니다. 거래일수는 각각 21일, 16일, 22일로 계속하여 짧아지고 있습니다. CLG2 액티브 지수는 29.6%, 59.2%, 46%로 여전히 강한 셀러즈 마켓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전체로는 32.5%입니다. 5월에 이어 뜨거운 강세 시장이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6월 7일 캐나다 중앙은행의 0.25% 기준금리 인상과 잇따른 모기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승세가 지속된 것은 이전의 낮은 모기지 금리로 사전 승인을 받은 바이어들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콘도 시장의 강세가 두드러져 그만큼 첫집 매수세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으로 모기지 금리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시장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강한 셀러즈 마켓의 특성, 또 계속되는 학습 효과로 시장 반전 시 추격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 등의 시장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집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첫집 마련의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무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모기지 금리의 인상을 가져와서 주택 구입 여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크게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첫집 구매자의 경우 대부분 모기지 여력을 최대화해서 집을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의 대부분을 주택 소유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4일 캐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1, 4분기 35세에서 44세의 근로연령 가구의 부채 비율은 작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275.8%에 이르고 있으며 45에서 54세 그룹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260.6%에 달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첫집과 관련한 사례가 많아서 첫집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워홀로 밴쿠버에 와서 공무원이 돼 영주권을 받은 20대 초청년의 콘도 구매 상담은 MG의 기운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민 후 15년 넘게 렌트를 살면서 내 집 마련을 미뤄왔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함께 내 집 마련의 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온 내 식구가 이민 10년 만에 분양 타운하우스에 입주하는 기쁨이 있었고 8년 전 군 제대 후 홀로 캐나다에 와서 플러머 공부와 일을 하면서 분양 콘도에 입주한 청년이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겠다고 뿌듯해했습니다. 결혼 3년차 30대 초 젊은 커플의 첫집 구매 때 멀티 오퍼를 피해 멋진 딜을 마무리하기도 했고 부모님과 독립하려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 콘도 분양을 고민하던 30대 청년은 내년 입주할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전매 콘도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첫집은 살면서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 가장 큰 감사이며 평생 간직할 보석 같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첫집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첫집을 살 때 1순위는 사기 쉬운 집보다 팔기 쉬운 집을 사야 합니다. 첫집을 구매해서 평생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은 대부분 첫집을 5년 이내에 매도하고 더 큰 집으로 업사이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생기거나 또 아이가 자라면서 더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소 좁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시장성이 좋은 매물을 구입해야 호황과 불황에 관계없이 집을 넓혀 이사 가려는 경우, 또는 직장 학교 관계로 이사가 필요할 때도 집이 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집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동안의 모기지 상환과 또 집값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으로 다운 페이먼트가 준비되고 또 늘어난 소득을 토대로 더 큰 모기지 부담을 지면서 더 편하고 넓은 쾌적한 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첫집은 우리 삶을 더 쾌적하게 하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티브를 주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집은 기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 살 수 있을 때 사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꿈으로 사는 내 집 마련의 생생한 사례들을 함께 나누면서 집 사기가 어려운 밴쿠버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소중한 만남을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드림홈즈 사랑방에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의 가슴 설레고 멋진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